잇몸이 쑥 주저앉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치아가 나오지. 뿌리가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잇몸에 올라오면은 이런 데가 시리겠죠. 이 사이 간격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나야. 같은 치실이 잘 들어가는 날과 안 그런 날이 있어요. 뭐 데일리로 막 느껴질 정도는 아닐 텐데 그냥 치실 넣는 각도의 차이 아닐까요? 잇몸이 너무 안 좋으면 이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과 의사도 치과 가서 아프면 손 드나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손든 적은 없고 비명은 지른 적이 있는데 아프면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치과 의사는 치과를 선후배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뭐 친구든 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한번 갈게. 한번 놀러 와. 그럼 가서 이제 뭐 좀 해달라고 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모르는 치과 가서 돈 주고 치료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 저는 번거롭잖아. 가서 뭐 얘기하고 술 먹고 뭐 치료해줬으니까 고마워서 뭘 하고 뭐 밥을 사고 막 이런 과정이 다 귀찮을 그냥 돈 주고 치료하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해. 신경치료 받는데 안에 구멍이 있어서 현미경 있는 병원으로 보낸다는데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기 힘들다, 내가 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 구멍이 어떤 구멍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치료용 현미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하는, 신경치료용 현미경이 있는 치과는 신경치료 전문의가 있는 치과일 확률이 높거든. 아마 글로 보낸다는 것 같은데. 신경치료랑 크라운 한 곳이 차가운 음식만 먹으면 자꾸 시립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신경치료라면 차가운 음식에 시릴 수가 없어.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거든요. 아마 주변이나 다른 데가 아닐까. 앞뒷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3년 전에 신경치료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2달 전에 신경치료 할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때 다르거든. 신경치료를 할 때의 상태가 다른데, 일단 그 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고름이 생기고 신경이 죽어 있을 때 하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어. 시리고 아픈 걸 느끼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지. 더 안 좋은 상태. 근데 치수염이라고 해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좀만 먹어도 막 너무 아프고 막 충치가 심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아프죠. 마취를 해도 아프고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신경치료를 하면 좀 불편하고요. 이미 막 그런 단계도 지나고 신경이 진짜 갈 때까지 갔어. 그러면 오히려 덜 아플 수도 있어. 그렇다고 또 묵혀서 한다? 묵히는 동안 너무 아파. 묵히는 동안. 그리고 묵혀서 고름주머니가 차고 이러면 신경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좀씩 높아지는 거라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신경에 염증이 많을 때 신경치료를 하면 좀 아프다. 일레이 한 곳이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시린데 신경치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시린 이유를 봐야겠죠. 일단 잇몸 때문에 시리다? 잇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아의 옆구리 부분이 파여서 치경부 마모증 때문에 시리다?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 인레이한 부위에 충치가 깊어서 계속 시린 것이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자고 할 거예요. 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원인이라면. 근데 충치도 깊은데 치경부 마모증도 있을 수도 있잖아. 또는 마침 잇몸이 안 좋아서 좀 시려. 근데 인레이 때문에 시린가? 그래서 신경치료하자. 이렇게 오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원인들이 제거되어 있는지, 실제 그 충치 치료한 인레이가 깊어서 시린 것이 맞는지는 확인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실제 충치가 깊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시리고 인상이 써지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편해지려면 신경치료 하자고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안 하면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상의를 해보거나 면밀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양치질 할 때 둥글게 해서 닦는데 이러는 게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바꿔야 하나요? 치아를 이렇게 양치질을 둥글게 한다는 뜻인가? 그 이렇게 회전해서 닦는 거 얘기하나 본데, 그거는 별로 같아요. 치아랑 치아 사이, 치아랑 잇몸 사이만 잘 플라그가 안 남게 닦으면 되기 때문에 치아 면을 너무 가로로 세게 닦거나 막 돌려서 세게 닦으면 치약에 있는 마모제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솔질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털어내는,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후벼 파듯이 손가락 마디를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치아랑 잇몸 사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너무 세게 막 하는 거는 좋을 건 없다. 물론 뭐 그렇게라도 청소를 하는 게 좋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은 음식물이 남아있을 법한 위치를 좀 더 잘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하고 잇몸 사이 있죠.
그런 데를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치할 때마다 피 나서 고민입니다. 시간 칫솔이 도움된다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피가 계속 나면 어쩌죠? 양치질 때마다 피가 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치아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있는 건데 염증이 나면 혈관이 확장돼요. 그래서 빨개져요. 그리고 붓고 아픕니다. 열도 좀 나고. 그게 염증의 4대 사인이야. 열나고 뜨거워지고 같은 말이네? 자, 페인, 통증이죠. 레드니스, 혈관이 확장되니까 빨개져요. 그리고 히트, 열나요. 그리고 스웰링, 부풀어요. 네 가지가 염증의 사인인데 맞죠, 바이코디님? 그래서 이 염증이 있으면 건드리면 피가 쉽게 나. 혈관이 막 확장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염증을 해결하려면 시간 칫솔 이런 걸로는 좀 힘들 수 있어. 이미 치석이랑 치태 이런 게 많이 껴 있으면은 아마 그래서 피가 나시는 걸 거라 치과에 한번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같은 기본적인 잇몸 치료. 스케일링을 했는데 좀 잇몸에 안 좋은 부분이 그렇다 그럼 조금 더 심도 있는 잇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집에서만 어떻게 해가지고 피가 한 번 나기 시작한 거를 염증을 가라앉힐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칫솔만으로 염증을 다 빼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같은 잇몸 치료를 한번 받는 게 좋다. 줘봐, 제 말이 맞죠? 레드니스, 피버, 스웰링, 페인 네 가지가 염증의 사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붓고 시리고 피날 때 그거네. 그쵸. 부으면 또 좀 시릴 수 있어요. 잇몸이 치아에 밀착이 안 되면서 찬물 같은 게 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피 염증 나서 조작 같은 그럼 걸 그냥 긁어내는 내가 모르겠다 거예요. 음식물 붓고 하고 찌꺼기.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나는데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두지. 계속 염증이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그쪽 부분에 뼈 있죠. 잇몸 뼈가 조금씩 녹아서 없어져요. 세균의 활동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손실된다. 알베올라 본 로스가 시작됩니다. 잇몸이 내려가, 주저앉아. 그게 너무 많이 쑥 주저앉는다? 그럼 치아가 원래 잇몸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잇몸이 쑥 주저앉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치아가 나오지. 뿌리가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잇몸에 이거 올라오면은 이런 데가 시리겠죠. 그리고 치아의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내려가면 꼬다리만 치아를 잡고 있는 것처럼 원래 잇몸뼈가 치아를 꽉 감싸서 잡아줘야 되는데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다가 맨 끝에만 살짝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막 흔들흔들한 거야. 시리고 흔들리고. 그럼 풍치까지 올 수 있어. 물론 젊으시니까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오래 방치되면 그거 이상으로 막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 만 19세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도 있으니까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세로 난사랑니랑 족같이 난사랑니는 발치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여러분이 내는 비용은 제일 싼 거 대 제일 비싼 거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2만 몇천 원 차이 날걸요? 제일 힘든 수술이랑 그냥 완전 단순하게 쏙 빼는 거랑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청구나 이런 거는 다 실장님이 하셔갖고 정확한 비용을 몰라. 사랑니가 입냄새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사랑니가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사랑니는 이 치아의 맨 안쪽 끝 제일 구석에 있어. 쉽게 말하면 청소가 잘 안 되는 제일 구석진 코너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치석 뭐 이런 게 엄청 끼어요. 구취라는 것은 입안에 있는 어떤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나 입안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거를 대사를 할 때 생기는 화합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껴있다?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입안이 지저분하면 냄새 많이 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니 쪽은 보통 더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청소가 덜 된다. 그러므로 입냄새가 일어날 환경이 많다. 염증 생겨도 염증 입냄새 나고 음식물이 껴도 음식물 때문에 입냄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니가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소에 파는 일회용 치실은 효과 떨어지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치실은 어차피 어떻게 잘 그 음식물 찌꺼기를 긁어내느냐에 있는 것이지 다이소에 파는 치실이라고 해서 더 잘 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치실에 좀 두께감을 위해서 왁스를 발라놓거나 뭔가 좀 처리된 치실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기능적인 걸 강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결국은 그 음식물이 있는 곳을 얼마나 치실로 잘 털어내느냐 스트로크의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치실은 꼭 너무 좋은 거, 너무 비싼 거를 쓴다기보다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치실이든 어디 뭐 좋은 곳에서 파는 좋은 치실이든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꼼꼼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좀 이제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치실이 끊어진다던가 좀 뭐 그래서 좀 귀찮아지고 뭐 그런 건 있더라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논란 안 되게 답변 잘하는 거 봤죠? 광고주분들 전화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어금니 임플란트 한 개 있는데 임플란트 아래쪽이 검게 변색이 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임플란트 아래 변색은 아마도야. 봐야 알아. 그 임플란트 한 그게 약간 메탈 재질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게 잇몸 밖으로 비쳐 보이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씌워놓은 도자기 치아에 뭔가 까만 스테인, 색소가 붙은 게 아닐까. 치아 자체가 뭐 썩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멜찌빵님 치과 치료비가 부담돼서 병이치대 원내생 진료 받아보려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힘들죠. 원내생 진료라는 거는 학생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선생님한테 검사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죠. 피곤할걸? 보통은 이제 지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죠. 자기 친구나 자기 친척 이런 친구들을 진료를 하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나는 뭐 한참 전 얘기라. 발치하려고 치과 갔는데 통증 있다고 해서 발치 거부했는데 통증이라는 게 물 마실 때 이시린 것도 포함하나요? 너무 시리면 뭐 통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증 있다고 발치 거부라는 게 통증은 아픈 거죠. 아프고 불편한 걸 통증이라고 하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시리고 뭐 이런 것도 인상 써지고 하면 통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플 때 빼면 빼고 나서 엄청 아프다고 진정되면 오래요. 아, 염증이 좀 심하면 그럴 수도 있죠. 양치 염증조차 없이 4년 이상 괜찮은데 꼭 뽑아야 할까요? 그러면 안 뽑으셔도 돼요. 느낌표 사랑니 해보시면. 혹시 대괄이 큰 사람은 치아가 더 큰가요? 그게 아니면 치아 간격이 넓어질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턱뼈 사이즈 대비 치아 사이즈가 안 맞으면 공간이 이분이 생길 그 수 김 있겠죠. 원장님인가요?